느바 들어가기 전에 형님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날인데 일단은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은 추천 잘 부탁드리고 이따 유튜브 보게 되실 분들도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일단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샬럿이에요. 이 경기부터 일단 난 승패 예측이 물론 클리블랜드들을 좋게 보지만은 근데 12.5는 조금 빡세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연 클리블랜드가 지금 제가 뭐 저번에도 클리블랜드가 지금 고투가이가 없다. 원래는 미첼 같은 애들 있으면 클리블랜드의 공격이 조금 더 다각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외곽 일변도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최근에 마이애미, 미네소타 이런 극강의 수비팀들을 상대로는 미네소타가 클리블랜드가 마이애미 전에 3점 29개, 미네소타는 29개밖에 시도를 못했어요. 그만큼 외곽이 차단당하면서 총 득점 84점 91점에 그쳤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사이드 선택지가 거의 없고 외곽에서 이렇게 조금 하고 뭐 제럴 란에 조금 힘을 내주는 그런 것들밖에 공격 루트가 안 보이는 형국인데 외곽을 잘 차단하는 팀들한테는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샬럿이 올 시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반기에는 3점슛 수비 1위 팀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후반기 토탈로 보면 샬럿이 수비 3점 수비 1위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34.6%. 제가 이것도 어제 오른쪽이랑 왼쪽 이걸 또 수정을 했어요. 최신 버전으로. 그래서 바로 직전 경기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보면은 샬럿이 리그에서 상대팀한테 3점 허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3점 수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샬럿 수비는 6경기 동안 3점 그냥 리그 평균 수준밖에 안 된다.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클리블랜드의 희망이긴 한데 어쨌든 클리블랜드는 지금 별다른 공격 옵션이 외곽 말고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뭐 갈란드 같은 애들도 보면은 칼란드가 와서 잘하고는 있지만 이 친구가 풀업 3점 말 그대로 본인이 풀업 3점은 뭐냐면은 패스를 받아가지고 잡고 올라가는 캐치샷이 아니라 본인이 막 드리블 치고 막 이게 막 하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스텝백 밟고 딱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을 풀업이라고 해요. 본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3점을 칼란드도 보면은 이 친구가 뭐 그런 뭐 미첼 같은 고투가이 유형이 아니라 본인이 3점 올리는 그런 풀업 3점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클리블랜드는 지금 뭔가 메이킹해서 이렇게 짝짝짝 만들어가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클리블랜드의 이런 공격 옵션이 조금 더 좁은 편인 것 같다. 반대로 샬럿은 3점을 꽤나 그래도 막는 팀이다. 그렇다고 샬럿 플랜을 보자니 샬럿은 지금 공격이 굉장히 안 되죠. 리그 최악의 공격 수준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기준점이 아무리 낮다고 한들 볼 방향이 나는 언더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뭐 내일 그나마 이제는 웨이드랑 스트러스 같은 애들 돌아오고 하니까 그리고 모블리도 내 선발 출전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미첼이 없어도 클리블랜드가 이런 뭐 수비의 힘을 바탕으로 한다든지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12.5마에는 저는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저 언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첼이 빠진 클리블랜드가 이런 마이너스 수치가 원래는 한 7, 8점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아지면서 11.3점까지 떨궈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은 클리블랜드 마에는 쉽게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좀 빡센 팀들이랑 경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음에 애틀랜타 대 보스턴. 제가 원래 이거는 좀 애틀랜타의 프렌 쪽을 볼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보스턴이 워낙에 내일도 지금 드루 할러데이 아웃에다가 데릭 화이트한테도 휴식을 줄 수 있다. 이러다가 또 포르징기스, 호포드 이런 친구도 빠질지도 모르죠. 보스턴이 워낙에 지금 선수 휴식을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이어갖고 내일 또 누가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보스턴을 까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스턴 상대로 지금 프렘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보스턴이 한번 끊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약간 의심을 했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오바 정도는 일단 좋게 볼 것 같고요. 이 경기는 뭐 장줄 타실 분들은 장줄 타셔도 될 것 같아요. 보스턴이 지금 9연승 중인데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도 6연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애틀랜타가 요즘 보면은 비트 크레이츠를 이번에 선발로 내세우고 있고 지금 뭐 제일런 존슨도 이탈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꽤나 득점들이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는 오바는 일단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다. 또 보스턴이 막 쌈 싸먹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보스턴도 최근 경기들 보면은 226 정도는 좀 그래도 오바가 많이 있더라.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가 제일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틀랜타는 이렇게나 제일 로슨이 없을 때라든지 트레이 형이 없었을 때 상당히 언더 쪽으로 간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경기들이 점수가 꽤나 나더라. 이런 것들도 있죠. 직전 경기도 보면은 분명 샬럿 때문에 언더가 날 거라고 봤지만은 애틀랜타 혼자 130점을 넘기는 그런 경기 때문에 오바가 났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는 오바가 그나마 제일 나은 선택지라고 보이네요. 저는. 뉴욕 대 디트로이트 경기. 야, 근데 이거 지금 뉴욕이 16.5
16.5라는 기준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조금 의심이 돼요. 뉴욕이 직전 그 이제 브루클린한테도 105대 93 그리고 덴버한테는 패하긴 했었고 최근에 뉴욕이 이기기는 많이 이겼어요.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인데 그 기간 동안 막 16.5 정도로 이렇게 과한 점수 차를 크게 이겼던 거는 필라델피아한테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가 과연 필라델피아보다도 못한 팀인가? 그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너무 못하긴 했는데 그때는 아누노비도 있었고 뉴욕이 아누노비도 있었고 그만큼 상대를 아주 쥐어짜야만한 특급 수비력을 보일 만한 때였는데 물론 지금도 뉴욕이 지금 상대팀의 그 수비 같은 것들 굉장히 잘 통제를 합니다. 실점, 야투 방어, 3점 방어 여러 가지 면에서 뉴욕이 최고예요. 그러기는 한데 그리고 뉴욕이 조금 더 이게 좀 조정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1번 브런슨, 2번 디빈첸조, 3번 조시아트, 4번에 프리셔스 아치와 놓고 5번에 하텐슈탄 이렇게 뒀었는데 얼마 전에 맥브라이드라는 친구 이 친구한테 48분을 모두 뛰게 했었습니다. 올 시즌에 뉴욕에서 조시아트가 48분을 다 뛴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맥브라이드가 48분을 다 뛴 거 이렇게 2번 있었거든요. 원래는 맥브라이드가 이 친구가 이제 백업 포인트가 됐어요. 이번에 좀 연장 계약도 하긴 했는데 하도 잘해가지고 근데 이렇게나 막 갑자기 주전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나 엄청 노예처럼 굴릴 정도인가 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 왜냐면 뉴욕이 스코어러를 보강을 하려고 보그다노비치랑 알렉 벅스를 데려왔는데 사실 둘 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뉴욕이 포워드를 하나 내리고 가드를 둔 셈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공격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갖고 저는 당분간 이 뉴욕의 경기를 조금 의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뉴욕이 언더 맛집이 맞아. 언더 맛집이 맞는데 직전 경기도 아주 막 그 디빈첸조가 대활약을 하기도 하고 물론 직전 경기도 브루클린이 워낙에 못해갖고 언더가 나긴 했는데 저는 당분간은 좀 뉴욕을 의심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언더 맛집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16.5? 이것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뉴욕에 지금 아누노비가 있다. 그러면은 가겠어. 근데 아누노비도 없는데 16.5 이건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디트로이트도 지금 직전 경기 때 듀랜도 없었고 아웃사르 탐슨이나 아이지아 스튜어트 3, 4번 자원도 없고 그래서 여기를 땜빵을 하려고 애들 몇 명 올렸었는데 한 명은 G리그에서 올렸었고 한 명은 올라오자마자 발목이 부러졌고요. 그래갖고 지금 디트로이트의 3, 4번 뎁스가 굉장히 얇은 상태예요. 퀸튼 그라임스도 지금 뉴욕에서 데려왔는데 퀘셔너블이고 폰테키오도 글쎄 내일은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도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이제 치메지 매투를 바이아웃 시장에서 데려왔는데 저는 나름대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막 얼마나 디트로이트를 버티게 만한 영입인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참 어려운 경기인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당분간은 뉴욕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언더를 볼 것 같기는 같고 사실 뉴욕 경기 오버보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뭐 맥브라이드를 쓴다 어쩐다 포워드를 하나 내리고 가드를 올렸으니까 조금 더 빨라지겠다 이런 생각 한다고 하더라도 뉴욕 경기를 오버보기는 어렵고 일단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이렇게나 공격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뉴욕은 리그에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3번째로 잘 잡는 팀인데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상대한테 오펜을 3번째로 안 주는 팀이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그냥 조금이나마 디트로이트를 긍정적으로 보게만 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언더에다가 그냥 디트의 프렌 쪽으로 일단은 살펴보고 있거든요. 너무 기준점이 과해서 그렇지 사실 막 디트로이트를 좋게 봐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론토 대 브루클린. 지금 브루클린이 아주 마탱이가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네들이 참 몇 명만 봤을 때는 이렇게나 못할까 싶은데 확실히 브루클린은 공격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선수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미칼 하나로는 모자라요. 미칼은 어디까지나 조금 보조적인 존재인 것 같지 한 팀에 1옵션을 맡기는 모자라 보입니다. 올 시즌 내내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반면에 토론토는 퀴클리, 바렛, 반즈, 부시에 퍼드 제가 맨날 말합니다. 이 친구들 지금 빠져있는 친구들로 베스트 5를 꾸리면 토론토의 베스트 5다. 지금 선발로 나와있는 브라운, 게투즈, 딕, 악바즈, 올리니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2군에 가깝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포인트 같은 거 더해줄 수 있는 존 테이 포터 같은 애들도 지금 내일도 결장이라는 것 같고 토론토가 결장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 아무리 브루클린이 이렇게 좀 헤맨다고 하더라도 토론토 상대로는 해볼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브루클린이 막 5.5 마행을 한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토론토도 얼마 전에 나름대로 멤버가 괜찮았던 워싱턴 상대로도 끝까지 잘 비비기도 했었고 지금 브루클린을 5.5 마행을 갑자기 태우기 저는 빡세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간다면 5.5 프렌 오히려 토론토의 프렌에 가까울 것 같은데 별로 승패 방향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저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어디까지나 토론토가, 어디까지나 브루클린도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템포도 느린 팀이고, 뭐 그렇다고 수비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평균 이상의 수비는 되는 것 같아요. 브루클린이 특히 3점 쪽에서. 그리고 토론토는 여전히 지금 여러 명의 선수가 결장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득점이나 수비 양면에서 개판이다. 그런 점들 때문에 그냥 저는 언더가 제일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도. 토론토 반지가 없었을 때 상황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은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대 워싱턴 경기. 지금 뭐 시카고 내일도 그 코비 화이트나 카루소가 결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선수들이 속속들이 복귀하는 모양새기는 해요. 근데 이 경기가 시카고가 11.5만이나 받았거든요. 과연 그거를 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 시카고도 최근에 경기력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워낙에 좀 빡센 상대들, 최근에 보스턴, 휴스턴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빡센 상대들이 있었고, 한번 워싱턴을 크게 제압한 적이 있긴 있었다. 워싱턴을 얼마 전에 그 127대 98로 크게 제압을 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날은 이제 워싱턴한테 워낙에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따오고 막 이러면서 시카고가 조금 손쉽게 이겼어요. 그날 막 3점이 잘 터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워싱턴은 시카고의 인사이드를 공략을 못했고 시카고는 워싱턴의 인사이드를 유린했다. 그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워싱턴이 좀 주득점원 중에 하나인 쿠즈마가 빠져있기도 하고, 여러 이제 윙자원들 중에 빌라이 쿨리발리도 시즌 아웃이고, 유진 오모리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워싱턴이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카고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막 11.5를 쉽게 누를 만한 형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경기에서도 막 쿠즈마 같은 애도 야투 부진, 키스퍼트 또 누구야, 조던풀도 야투 부진, 뭐 이렇게 워싱턴 쪽에 전반적인 선수들이 야투가 되게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경기가 230점도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도 내일은 그때보다 낫지 않겠냐. 물론 쿠즈마가 없긴 하지만은 그때보단 낫지 않겠냐. 그때는 워싱턴 진짜 야투가 개판이었어가지고 3점슛은 32개 중에 13개 정도로 40%가 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일반적인 2점슛 야투율이 52개 중에 23개밖에 안 들어갔어. 지금 시카고도 꽤나 많은 공격 시도를 하고 있는 팀이고, 야투 시도 같은 게 전체 7등입니다. 오히려 안 던지는 팀은 아니에요, 시카고가. 근데 반대로 워싱턴은 그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공격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상대팀도 많이 던지게끔 서로 간에 빠른 페이스로 유도하는 편입니다. 상대팀의 야투율 같은 것도 굉장히 높고, 워싱턴의 인사이드 방어율은 리그 꼴찌 수준이고요.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는 그냥 오바가 제일 나은 선택지지 않나. 그리고 시카고 쪽을 좋게 보는 게 맞긴 맞지만은, 글쎄 저는 아직도 11.5 정도는 의심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가끔 워싱턴이 이 새끼들이 터지고 하면은 발목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저번에 세크라멘토도 발목 잡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핸디는 저는 안 태울 것 같고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뭐 휴스턴은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휴스턴은 장줄 타야 돼, 내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엊그저께 경기에서 이게 막 싸워가지고, 크리스 던이랑 싸워가지고 막 주먹질하다가 지금 징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은 못 뛰는 상황인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없고 센군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휴스턴이 빅맨진이 굉장히 좀 높이도 낮아지고 하기는 해요. 물론 뭐 내일 그 조크 랜데일이라는 선수,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블락을 7개를 잡은 적도 있고, 뭐 아주 인재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높이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 가장 오펜을 많이 잡고 있는 포틀랜드가 어쩌면 휴스턴 상대로 조금 분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전히 포틀랜드도 사이먼스가 지금 결장하는 형편이 퀘셔너블인 형편이고, 브록던이나 그랜트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워낙에 요즘 휴스턴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휴스턴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이 경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휴스턴이 지금 높이가 낮아져가지고 포틀랜드 같이 이렇게 좀 끈덕진, 에이튼의 활약도 최근에 나쁘지가 않은 편이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같은 거 걱정을 할 거면은, 그럴 거면 그냥 오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포틀랜드도 은근히 지금 공격이 괜찮은 상황이고, 휴스턴도 지금 안 그래도 공격이 매우 좋은 상황인데, 보면은 휴스턴이 최근 8연승, 최근 8경기 8연승 하고 있는 구간 동안은 득점 전체 1등입니다. 수비적으로도 기회를 많이 줘서 그렇지 수비 내용 자체는 7등, 6등으로 좋았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 내일 높이는 낮아졌지만은 더 뛰는 농구를 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오바가 오히려 이 경기는 오바가 휴스턴의 마인보다 조금 더 앞서는 선택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양팀 다 이렇게 센군이 없을 때 오히려 휴스턴이 경기력도 좋아지고 오바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면에 포틀랜드는 여전히 브록던이 없을 때 경기력이 안 좋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대 피닉스도 바로 직전 경기 얘기를 해야죠. 직전 경기 때도 제가 오바를 봤습니다. 이 경기 기준점이 231이었는데 1쿼터에 43점밖에 안 났어요.
이날 1쿼터에 샌안토니오의 야투가 진짜 처참했었거든요. 그리고 피닉스도 별로 못 넣었었고, 아 이거 언더 뜨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쿼터에 막 70점 가까이 나고 3, 4쿼터 때 나름대로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오바가 떴습니다. 거의 뭐 피닉스가 30점 차가량 막 먼저 앞서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안토니오가 켈든 존슨 중심으로 많은 포인트를 올렸고, 이날은 제가 알기로는 샌안토니오 그 웬메냐막 일찍 나갔거든요. 20분밖에 안 뛰고 나갔는데 약간 그 왼쪽 발목 쪽에 부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도 지금 퀘스처너블인데, 이날 보면은 전반적으로 샌안토니오의 20득점을 넘게 해준 선수는 없었지만은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 굉장히 적었었고, 에이스 롤을 맡아야 하는 데빈 바셀이 많이 부진했는데, 켈든 존슨이 자유투 빙뜯기도 나름대로 해주고 야출도 괜찮았다. 팀의 전반적인 3점이나 야출 전체는 구렸지만은 그래도 꽤나 많은 공격 시도를 했던 경기였다, 샌안토니오가. 반면에 피닉스는 어땠냐? 피닉스는 무난했죠. 데빈 부커가 일단은 볼륨 잘 채워갔고, 듀란트도 적당히 잘했고, 브래들리 빌은 조금 모자랐습니다만은 이날 에릭 고든도 괜찮았고, 그 볼도 꽤나 긴 출장 시간을 가져갔어요. 워낙에 이제 좀 넘어간 경기였다 보니. 그래서 피닉스도 야투시도 94회 상당히 많이 했었고 3점슛도 잘 들어갔고요. 네, 직전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1쿼터에 굉장히 언더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바가 떴고, 내일 경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제가 전에 한번 샌안토니오가 웬맨야마가 빠지게 되면은 물론 경기력적인 타격은 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가 없는 웬맨야마는 오바 쪽으로 거의 한 10점 이상 간다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저는 내일 웬맨야마가 빠진다? 그러면은 오바를 누를 것 같아요. 물론 웬맨야마가 공격면에서 3점도 던질 수 있고 그 키 치고서는 드리블도 좋고 개인적인 마무리 능력도 있는 선수고 막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효율이 엘리트급은 아니에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엘리트급 효율은 아니다. 공격면에서는 수비적으로는 좋지만은. 그래갖고 오히려 샌안토니오 웬맨야마가 없을 때 공격이 더 잘 풀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내일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의 웬맨야마 출전 여부를 따져야겠지만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오바가 꽤나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덴버 대 멤피스, 여전히 멤피스는 결장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내일 뭐 데스먼드 베인이 못 나올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있긴 있는데, 또 덴버는 근데 머레이랑 요키치가 퀘스처너블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죠. 직전 경기 때도 덴버가 머레이랑 요키치가 결장을 했다. 올 시즌에 머레이랑 요키치가 결장 경기가 딱 2번 있었는데 그 경기 모두 레지 잭슨이 나와가지고 팀을 캐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전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이 경기는 덴버 쪽을 일단은 좋게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요키치랑 머레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죠. 그런 변수가 있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얘기 드릴 건 별로 없고, 저는 일단은 덴버 쪽을 좋게 봐요. 덴버가 홈이기도 하고, 덴버는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득점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거의 한 8점가량 많아진다는 게 있는데, 이 멤피스도 사실 얘네도 홈보다는 원정 가면 오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원정 가면 득점이 5점 많아져, 실점도 한 4점 많아져 해가지고 득실이 거의 한 그 10점가량 10점 근처 정도로 멤피스도 올라가는 편이에요. 원정에서는 덴버에서 요키치나 마우레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바라든지 뭐 덴버의 승리 이런 것들을 볼만 하겠지만요, 결장 변수를 안고 굳이 막 미리 덴버의 13.5만원짜리 이런 걸 누르긴 좀 그렇고, 내일 머레이랑 요키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덴버에서 머레이랑 요키치가 없다면은 오바도 상당히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당장에 지금 뭔가 선택하기에는 별로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타 대 댈러스 경기, 얘네들도 참 이름만 봤을 때는 오바가 나올 만한 경기였는데 직접 맞대결에서는 언더가 났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월 22일 날 얘네들도 경기를 했었는데, 자, 유타가 이날 100점도 못 넘겼어요. 의문의 언더 게임을 했는데, 요즘 댈러스가 은근히 언더 게임이 많이 납니다. 보면은 자, 유타 이날 마카넨이 나오긴 나왔는데 존나 못했습니다. 그나마 좀 자유투 삥뜯기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20득점이 넘은 거지, 야투에버는 개쓰레기였었죠. 그리고 키온테 조지 어디까지나 뭐 유망주긴 하지만은 키온테 조지도 별 활약을 못했어요. 그나마 이제 워커 캐슬러가 야투 잘 받아먹었고 14득점 정도 해주고 그 정도인데, 뭐 벤치에서 섹스턴이 조금 해주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유타가 야투 시도도 적었고 본인들의 이제 강점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는 더 이상 유타의 강점이 아닙니다. 3점이 특히나 지옥이었었고요. 30개 중에 4개밖에 안 들어갔고. 그리고 댈러스, 이날 댈러스는 무난한 게임을 했죠. 돈치치가 트리플 더블은 아닙니다만은 34득점가량 해주고, 게포드 받아먹기 11개 중에 10개 성공시켰고, 뭐 카이리 어빙이 뭐 3점도 별로였었고 전체적으로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날
댈러스는 3점이 잘 안 들어갔고 야투 자체는 괜찮았고, 그러니까 유타의 골밑을 잘 공략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볼만 해요. 그래서 지금 유타가 여러 선수를 떠나보는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이런 화력에서의 장점도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물론 좀 그 야투가 너무 안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화력에서의 장점도 없고 높이에서의 장점도 없는 상황이고, 원래 같으면 댈러스가 이런 유타같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잘 잡는 팀한테는 고전할 만한데 이제는 게포드도 있고 라이블리도 뛸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거는 이제 댈러스랑 유타의 그 상성상으로는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딸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저는 댈러스 쪽을 좋게 보는데, 사실 조금 더 욕심낸다면은 그래도 유타가 저번보다는 조금 더 잘 터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해본다면은 뭐 우바도 내다볼 수는 있는데, 요즘에 댈러스 경기도 보면은 꽤나 언더적인 색깔이 있다. 보시다시피 댈러스가 득점은 여전히 상위권 정도로 하는데 수비가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 정도로 최근 좀 유의미하게 댈러스가 수비가 나름대로 되고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유타가 한 짱태만큼 극도의 이런 공격 1번도의 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실점만 많이 하는 거지. 보면 수비가 트리플, 최근 9경기 기준 유타의 수비가 트리플 꼴찌거든요. 가장 많이 실점을 내줬고 가장 많이 야투를 허용하고 가장 많이 3점을 내준다, 이런 팀이어가지고 그냥 유타 쪽을 댈러스 쪽을 좋게 보는 거 말고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댈러스 쪽 좋게 보고, 조금 욕심내다면 오바도 보겠지만은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댈러스의 좀 형편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대 필라델피아. 이 경기도 사실 난 좀 패스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바로 어제 이제 백투백이죠. 어제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가 그 클리퍼스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어요. 1쿼터부터 엄청 앞서 나갔어. 그야말로 약간 이런 클리퍼스의 빈약한 활동량? 그런 것들 잘 공략을 하면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요즘에 세크라멘토도 막 흔들리는 편이고 조금 어렵네요, 이 경기는요. 물론 직전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3점이 거의 뭐 50% 가까운 확률로 너무 잘 터지긴 했어요. 그 전에 보면은 레이커스한테는 37개 중에 8개밖에 안 터지고 야투도 개판이었는데, 필라델피아가 어제는 3점이 너무 잘 터졌다. 근데 반대로 지금 세크라멘토를 보면은 수비면에서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 7경기 동안 세크라멘토가 5승 2패인데 3점을 리그에서 가장 적게 허용을 했다. 야투 방어율도 두 번째로 좋았다. 그래갖고 전체 실점이 세 번째로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세크라멘토가 키온 앨리스 같은 애들 장착하고 키건 머레이를 조금 더 수비적으로 쓰면서 세크라멘토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런 게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서도 조금 템포는 빠른 편이거든요. 야투시도 5번째로 많고, 그래갖고 세크라멘토 경기가 참 어려워. 물론 경기력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새끼들 언더오바는 뭐가 되냐, 이런 걱정들이 참 있는데,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최근 8경기 동안 득점, 공격 부분에서는 가장 적은 득점, 야투율도 별로 없고 3점은 그나마 조금 괜찮았다, 이 정도인데 어제 경기에서는 클리퍼스 상대로 121득점을 했죠. 이래갖고 거의 이게 그 필라델피아가 120득점을 한 게 거의 한 11경기 만의 일이에요. 그때 한번 댈러스 같은 팀한테 한번 그저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 10경기 동안 계속 필라델피아의 득점이 엄청 안 좋았었다가 어제 갑자기 좋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언더오버는 어렵고 세크라멘토가 필라델피아의 강점을 조금 이렇게 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워낙에 요즘 그 세크라멘토의 수비력 같은 것들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가지고 별로 이게 어려운 경기인 것 같은데, 저는 세크라멘토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스 대 인디애나. 저는 이 경기도 패스예요. 앞에 있는 경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단은 클리퍼스가 필라델피아한테 직전 경기 찢어졌었고, 그리고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에서 레이커스랑 엄청 오바 게임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디애나를 봤을 때는 사실 오바 느낌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 리그에서 야투 시도가 2번째로 많다, 페이스도 상당히 빠르다, 그래갖고 레이커스도 요즘에 템포가 빠르니까 뭐 주고받을 가능성 자체는 있었지만은, 나는 근데 좀 레이커스가 인디애나 상대로 야투 시도 같은 것들도 잘 막아내면서, 요즘에 인디애나 3점이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레이커스가 무난하게 가져가지 않겠냐고 했는데, 오늘 인디애나 3점이 50% 잘 터지면서 그리고 엄청 야투 시도도 거의 양팀 다 100번이 넘었었고요, 정규 시간에만. 그래서가지고 어려워졌어요. 뭐 인디애나가 백투백일 때는 2승 10패다, 백투백 경기에서는 실점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의 클리퍼스는 공수 양면 모두 약간 팀에 활기가 없는 모양새거든요. 그래갖고 훨씬 더 어려운데,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 것 같아요. 내일 또 뭐 서부르기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클리퍼스가 이렇게 서부르기 없는 경기들에서는 언더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랬었는데,
서부르기 또 오면은 또 벤치 구간에 서부르기 팀을 이끌 때는 템포 푸시도 할 수 있지 않나, 인디애나랑 또 많이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원래 언더를 보려다가 서부르기 뛸 수도 있다고 하길래 그것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이 경기도 저는 패스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아제르바이잔 대 불가리아 경기입니다. 양 팀이 오늘 그 아제르바이잔 홈 경기장 바쿠에서 경기를 하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아제르바이잔의 홈이 그 유럽의 이런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불가리아 같이 유럽 대륙 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이 불가리아가 이런 아제르바이잔 원정, 유럽의 어느 팀으로 원정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동거리가 두 번째로 먼 곳이 아제르바이잔이다. 바쿠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동네인데, 불가리아 여기 있습니다. 불가리아 여기 있는데,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불가리아 거리는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편이긴 한데, 이 유럽에서 여기 아스타나라는 데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의 수도. 유럽 이런 뭐 예선이라든지 월드컵 유럽 예선 뭐 이런 것들 하면은 가장 원정거리가 먼 곳이 아스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일반적으로는 뭐 아이슬란드도 멀긴 하지만은 여기 바쿠도 굉장히 멀거든요. 이 아제르바이잔 바쿠 원정도 상당히 멀다. 원정 팀들이 고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은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 차례 저는 불가리아를 굉장히 좀 낮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아제르바이잔도 이번에 좀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예선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렇게 2조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유로를 진출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고, 그래도 보면은 홈에서 스웨덴을 3대0으로 이긴 바가 있었고, 아제르바이잔이 유럽의 최약체급은 아니다. 다만 사실 뭐 불가리아 정도의 팀을 꺾을 만한 레벨이라고 생각은 사실 저는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불가리아의 형편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헝가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여기 조에서 사실 불가리아 정도면 그래도 리투아니아를 맨 밑에 깔고 가고, 세르비아한테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몬테네그로랑 비슷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이 불가리아가 2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리투아니아한테 홈에서 2대0으로 패배하기도 하고, 물론 막바지에는 이제 세르비아랑도 비기고 헝가리랑도 홈에서 비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저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불가리아의 요즘 형편이 되게 안 좋아요. 불가리아가 뭐 옛날에는 그래도 막 그 월드컵 4강도 간 적 있었었죠. 스토이치코프, 뭐 발라코프 이런 분들이 뛰던 시절에는 저희가 엄청 어렸을 때 얘긴데, 마지막 불가리아 슈퍼스타는 당연히 베르바토프였었고요. 그 이후로는 진짜 인재가 안 나오고 있고, 유로나 월드컵 예선 이런 데서도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적 같은 것들도 보면은 리투아니아 같은 팀들, 이런 팀들 뭐 잡아낸 거 말고는 뚜렷한 어떤 좋게 보이는 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뭐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를 이렇게 내다보기도 쉽진 않습니다만, 그냥 배당상으로는 저는 굳이 선택하라면 그냥 무승부 정도를 택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반갑게 불가리아를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프로스 대 세르비아 경기. 저는 이번에 세르비아의 그 소집 명단 같은 거 확인 한번 해봤거든요. 보니까 그래도 뽑을 애들은 많이 뽑았구나. 요즘에 밀란에서 활약이 좋던 요비치, 직전 경기 세르비아랑 러시아랑 붙었는데 러시아와의 평가전에서 선발 출전을 했었고, 미트로비치 지금 사우디에서 뛰고 있지만은 세르비아에서는 가장 확실한 공격수죠. 그리고 뭐 우디네스의 사마르디치라든지 뭐 여기저기서 뭐 유명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루키치도 있고, 밀린코비치, 사비치, 타디치, 뭐 유벤투스의 코스티치 등등 되게 많아요. 어지간해서는 이 세르비아 그래도 좀 괜찮은 라인업을 데리고 왔구나. 밀렌코비치 같은 애도 있고, 뭐 지금 사실 수비적으로는 그 월드컵에 비해서는 많이 좀 바뀌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납득이 가는 라인업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볼 만한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세르비아는 뭐 키프로스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풀전력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세르비아를 의심할 여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키프로스 스페인,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조지아 만나가지고 0승 0무 8패 그냥 무기력하게 탈락을 했죠. 3득점 28실점으로 이런 뭐랄까 득실 같은 것도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르비아는 진출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제 여러 차례 헝가리가 네이션스 리그 A에 소속해 있기도 하고, 유럽의 유수의 강팀들과도 잘 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쉬운 편이에요. 전부 다 헝가리한테 이렇게 패배한 것들이었고, 나머지 팀들은 그래도 세르비아가 서열 정리를 했죠. 여러 차례 세르비아가 지금 뭐 월드컵에 가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스쿼드 상으로나 원래 이 유고 연방이 재능들이 많이 쏟아지는 곳이라 가지고 저는 축구 재능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세르비아가 재능은 충분하지만은 뭔가 팀적으로 융합돼 가지고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유로를 진출한 세르비아와 이 유로 예선에서 무기력하게 탈락했던 키프로스 이런 팀 간의 대결이라면은 저는 세르비아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양 팀 간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여태 세르비아가 키프로스 정도는 잘 다스려 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세르비아의 승리 쪽 좋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저는 세르비아의 마헨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지 않나. 물론 이 경기는 배당은 맛은 없긴 한데 나는 그냥 뭐 햄무 같은 것도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은 가셔도 되고, 저는 그냥 세르비아의 승 베이스로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요. 키프로스한테 발목을 잡힐 것 같진 않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 대 알바니아도 말씀드릴게요. 자, 스웨덴 대 알바니아. 여기도 오늘 스웨덴의 홈 경기장인데, 자, 이 스웨덴도 최근에 유로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스웨덴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2조라면은 오스트리아랑 2위 경쟁을 했어야지 맞잖아요. 벨기에를 뭐 1위로 놓는다면은. 근데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힘을 내가지고 벨기에를 끝까지 압박을 했었고, 보시다시피 승점 차가 1점밖에 안 나죠. 반면에 스웨덴은 승점 10점밖에 얻지 못했다. 무기력하게 탈락을 했다. 특히나 2조에서 3승 1무 4패로 벨기에나 오스트리아에 비해서는 엄청 모자랐거든요. 스웨덴이 썩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스웨덴 소집 명단 같은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마 이름들 뭐 케르스, 그리고 알렉산드르 이삭, 엘랑가, 쿨루셉스키 나름대로 이름 알려진 이런 선수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카주스테, 나폴리 카주스테, 포슈베이 지금도 뽑히고 있고, 중원은 조금 못 믿었죠. 한창 그래도 스웨덴이 믿고 맡길 만한 중원 선수가 없은 지 꽤 오래되긴 했어요. 거의 한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진짜 알렉산다르 막 스벤손이라든지 팀 칼스트렘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중원 풀에 비해서는 지금은 진짜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뭐 수비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크라푸스 같은 애들 뛰고 있고, 린델로프 오랫동안 뛰고 있고요. 피해볼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전 스웨덴 전력이 지금 특히나 공격줄 말고는 후방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편인 것 같다. 알바니아는 제가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바니아, 체코, 폴란드 이렇게 사실은 폴란드가 좀 치고 나갔어야 됐습니다. 직전 월드컵에도 나름대로 진출을 했었고 그랬는데 폴란드가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졌죠. 2조에서는. 그리고 체코랑 알바니아란 약간 2순위 팀들이 엄청 분전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알바니아가 2조에서는 뒤쪽 라운드들에서 단단한 경기들을 보여주면서 진출을 했다. 특히나 제가 알바니아 칭찬을 할 때는 이 중원 구성을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세리에에서 잔뼈 갈군 이런 스트라쿠샤 골키퍼도 있고, 뭐 짐시티나 히사이 같은 애들 세리에에서 뛴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친구들이고, 아슬라니, 라마다니, 바흐라미 잘 활약하고 있는 친구들이 중원을 이루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세리아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익숙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경기가 뭐 스웨덴의 홈이기도 하고, 사실 알바니아가 직전 세대 교체가 한창 막 덜 된 칠레 상대로도 이렇게 좀 고전하기도 하고, 알바니아 이 새끼들 거품이었나 약간 이렇게 볼 여지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막 스웨덴이 지금 팀적으로 아직 얘네들도 이루어지진 않은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직력적인 부분 저는 알바니아가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알바니아의 프렌 쪽 사이드 보고 있거든요. 알바니아 프렌이 너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기준점이.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알바니아 쪽으로 한번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근데 좀 못 믿었다 싶은 분들은 뭐 스웨덴의 햄무 같은 거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배당 노리는 거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나는 스웨덴 햄무보다는 오히려 알바니아 쪽에 프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대 안도라 경기인데요. 거의 뭐 유럽이랑 남미의 최하위권 팀들 간의 경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아프리카 대륙 쪽에서 열리는 중립경기장 경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볼리비아, 이 새끼들 홈에서는, 볼리비아가 나름대로 홈에서는 남미에서도 종종 막 옛날에 아르헨티나 메시가 뛰던 아르헨티나를 5대1로 잡고 막 그런 과거도 있긴 있어요. 워낙에 이게 고산지대고 상대팀이 이렇게 볼리비아의 고산지대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근데 오늘은 일단 중립경기장이죠. 그리고 안도라, 이 스페인이랑 어디 껴있는 소국으로서 되게 유럽에서도 뭐 어떤 경쟁력이 없는 나라예요. 이번에 그 예선에서도 보면은 뭐 0승 2무 8패, 그래도 아주 개처맞지는 않았지만은 안도라는 뭐 유럽 예선이나 월드컵 예선 이런 데서는 늘상 처맞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조금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볼리비아가 지금 이제 그 남미 예선이 아니고 친선전이거든요. 볼리비아가 남미 예선 홈이 아닌 원정에서는 2002년에 신설된 남미 예선 이런 풀리그 체제에서는 원정에서 1승도 한 적이 없어요. 얘네들이 볼리비아가 이렇게 쭉 보면은 원정에서는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던 볼리비아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홈 말고는 볼리비아가 뭐가 없는 애들인데, 그래서 남미 애들 말고, 남미 애들은 좀 빡세니까 볼리비아가 이런 친선전, 이것도 애매하니까 어웨이로 한번 볼까? 봤더니 그래도 남미 바깥으로 나가면 나름대로 조금 치네? 막 이런 것도 있긴 있어. 워낙 옛날 전적은 좀 빼고
UAE나 뭐 이라크 이런 애들이랑 비기고 우리나라랑도 비겼고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저는 안도라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안도라도 이번에 그 예선에서 벨로루시랑 비기고 코소보랑 비기고 이러면서 그래도 좀 단단한 걸 보여줄 때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뭐 이 경기를 굳이 간다고 하면은 언더를 일단은 가장 좀 내다볼 것 같고, 뭐 볼리비아가 안도라 상대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막 큰 점수차로 이길 것 같진 않아서 그냥 햄무 정도? 저는 뭐 이 경기는 볼리비아의 승을 바탕으로 햄무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아마 살펴볼 것 같네요.